쌤튜브. 투자 없이 어떻게 돈을 불릴 수 있을까요? 보험이 원래 제일 무서운 상품이에요. 돈을 아끼고 싶으면은 자기가 처음에는 약간 불편해지고 생활비 줄이는 거. 보통 이렇게 싱글 있고 기혼이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 싱글 위주로 하면은 이렇게 세 가지 카테고리에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쇼핑, 생활비, 데이트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생활비를 얼마 쓰는지 보고 정하는 거예요. 내가 한 달에 쇼핑을 얼마 하면 좋을까? 예를 들어서 뭐 쇼핑이 뭐 몇 달에 한 번 크게 할 수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세 달에 한 번 하는데 내가 그때 한 30만 원 쓰는 것 같아. 그러면 한 달 평균으로 잡으면 한 10만 원 되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10만 원 이렇게 써요. 생활비, 이제 데이트. 뭐 예를 들어서 데이트를 해요. 근데 뭐 이제 만나서 쓰는 거 보니까 뭐 한 달에 한 20만 원 쓰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20만 원 이렇게 적죠. 생활비는 일주일 단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일주일에 얼마나 쓰나. 일주일에 보니까 한 10만 원 쓰는 것 같아요. 그럼 4주면 40만 원이겠죠. 그렇게 40만 원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달에 얼마 쓰는 거예요? 70만 원 쓰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제 쓰냐면은 일단은 생활비를 쓸 때 일주일에 10만 원 된다 했잖아요. 그쵸? 그러면 다른 카드들은 다 들고 다니지 않는 거예요. 10만 원만 넣어놓고 딱 체크카드 하나에 10만 원 넣어놓고 그것만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럼 그거 이상으로 써요, 안 써요? 못 쓰죠. 그쵸? 카드가 없잖아요. 그쵸? 내가 10만 원밖에 없으니까 나 10만 원밖에 없으니까 쓸 때마다 확인해요, 안 해요? 그쵸? 그러면서 어느 정도 경제관념이 잘 잡히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왜요? 너무 짠돌이 같아요? 그러다가 여기 5천 원 남았어요. 근데 오늘 친구가 술 먹재요. 그럼 어떻게 말해야 돼요? 그쵸? 뭐 일단 친구한테 솔직하게 얘기했죠. 나 돈 없어. 그럼 친구가 뭐라고 해요? 그쵸? 좋은 친구죠. 사줄게. 조금 덜 친하면 다음에 만나자고 이러겠죠? 뭐 사줄게 하면은 뭐 나가서 그냥 얻어먹으면 되는 거고, 다음에 만나자고 하면 다음에 만나면 되는 거고. 내가 친구 그렇게 하면은 원래는 내가 다른 카드가 있었으면은 5천 원밖에 없어도 다른 카드로 쓰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걸 방지하려고 카드를 딱 하나만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보안카드 이런 거 다 집에 놔두고 다녀야 되죠. 그리고 보안카드를 이제 사진으로 막 찍어서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삭제해야죠. 그리고 뭐 요즘에 삼성페이 뭐 이런 거 전 쓸 줄도 몰라요. 안 해놨거든요. 그런 거 있으면은 카드 다른 거 없어도 그걸로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자기가 불편해져야 돼요. 조금 돈을 아끼고 싶으면은 자기가 처음에는 약간 불편해지고 나중에 이제 적응돼서 내가 잘 통제할 수 있다. 그럴 때는 이제 원래대로 돌아오더라도 최대한 처음에 아낄 땐 자기를 통제를 잘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데이트 비용. 데이트는 뭐 이제 데이트 통장을 만드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솔직히 뭐 데이트 통장 쓰자 이렇게 말하면 좋지만은 뭐 그렇게 말하기 좀 애매할 때도 있잖아요. 그쵸?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나 혼자서 데이트 통장 만드는 거예요. 그냥 아무 카드나 하나 체크카드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20만 원 쓰기로 했으면 20만 원 넣어놔요. 그리고 여자친구나 남자친구 만날 땐 그것만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저절로 이제 나 혼자서 쓰는 데이트 통장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써야 돼요. 알겠죠? 그렇게 하면은 60만 원 쓰잖아요. 그쵸? 쇼핑은 언제예요? 쇼핑은 보통 사람들이 월급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카드값이 청산된 다음에 하잖아요. 그쵸?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쇼핑은 월급 들어오기 전에 하는 거예요. 내가 데이트랑 생활비 얼마 썼는지 확인하고 내가 60만 원 알맞게 썼어요. 그럼 그때 쇼핑 10만 원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번 달에는 여자친구랑 좀 더 많이 썼네. 30만 원 썼어요. 그럼 둘이 합쳐서 70만 원이죠. 그럼 쇼핑 얼마 해야 돼요? 그쵸, 못하는 거죠. 근데 내가 이번 달에는 생활비를 좀 덜 썼어요. 둘이 합쳤더니 60이 아니라 50이에요. 10만 원 더 썼어요. 그럼 쇼핑 얼마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 집 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 원래 우리 아끼려고 한 거잖아요. 그럼 10만 원 아꼈으면은 5만 원 정도는 쇼핑에 더 투자하는 거고 5만 원은 좀 저축하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번 달에 내가 쇼핑을 안 했어요. 그러면 10만 원 이거 다음 달로 2월에서 20만 원 다음 달에 써도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야지 내가 나중에 월급이 많이 올라도 이런 식으로 통제를 잘 되거든요. 왜냐면 우리 학생 때 생각해 보면 학생 때 막 지금처럼 소비 했어요? 그쵸? 학생 때는 막 30만 원 가지고도 잘 살았잖아요. 그쵸? 술도 맨날 먹는데 30만 원 가지고도 잘 살고 이랬는데 직장인 되고 돈 늘어나니까 소비 습관도 펑펑 올라가잖아요. 그쵸? 근데 내 월급 계속 오를 건데 그냥 계속 그것 따라서 계속 올라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내가 규모 있게 써야 되는 거죠. 같은 돈을 쓰더라도. 그래야지 나중에 월급이 올랐을 때도 어느 정도 적절하게 되는 거예요. 여행 말고 예를 들어서 내가 큰 거 사고 싶다. 그러면은 절대 할부 안 해요. 다 현금, 올 현금. 예를 들어서 시계를 사고 싶다. 시계 사고 싶다. 이게 몇백만 원짜리야? 그거 다 저축해서 모아서 그걸로 하는 거예요. 그쵸? 왜냐면 신용카드 쓰면은 소비가 더 늘어나잖아요. 그쵸? 혜택 때문에 그렇다 뭐 이러는데 솔직히 혜택 뭐 체크카드 쓰는 것보다 10,000원 정도 더 혜택 보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체크카드 쓰는 것보다 10,000원 이상 소비가 더 늘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신용카드 안 쓰는 게 좋죠. 그리고 신용등급 이런 얘기 하는데 사실 신용등급 그렇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체크카드 써도 다 대출 받는데 무리 없고 왜냐 전세자금 대출, 주택담보대출 이런 거는 신용등급 6등급 이내만 되면 되거든요. 근데 체크카드 이런 거 써도 다 6등급 이내 돼요. 그냥 내가 막 맨날 연체하고 이러지만 않으면은 6등급 그냥 되거든요. 그럼 보통 이제 그냥 정상적인 사람이면 한 3, 4등급은 기본적으로 돼요. 근데 신용카드 잘 쓰고 이러면 2등급이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내가 신용대출 받을 거 아니면은 굳이 2등급 이렇게 올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신용대출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신용대출 나쁜 거예요. 왜냐면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 대출은 내가 어쩔 수 없이 집이라는 것 때문에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신용대출은 그냥 내가 쓰고 싶으니까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신용대출은 안 받는 게 좋기 때문에 굳이 신용카드 쓰면서 막 신용등급 엄청 내가 2등급, 1등급을 올릴 거야 이럴 필요 굳이 없다는 거죠. 그 연말정산할 때도 체크카드가 더 유리하고. 재테크 알못 직장인 3년차입니다. 투자나 리스크, 경제 관련 지식이 없어 적금하고 있습니다. 재테크 뭘로 시작해야 하나, 어떻게 시작해야 하나요? 과감한 투자보다는 안정적인 것을 선호. 이건 뭐 아까 얘기했던 채권 쪽, 채권형 펀드나 뭐 이런 쪽으로. 근데 중요한 거는 채권이랑 주식이랑 좀 반대예요. 채권은 안전자산이고 주식은 위험자산이잖아요. 주식시장이 잘 되면 채권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고 해도 채권은 잘 안 되더라도 그렇게 막 엄청 마이너스 나고 그런 것도 아니고 꾸준히 하다 보면 채권은 수익이 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로 채권형 펀드를 하는 걸 추천합니다. 적은 돈으로 할 때는. 아직 목돈이 없고 매달 150만 원 이상 월세 등 고정비가 나오고 있는데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분은 딱 있죠. 월세니까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는 게 좋겠죠. 거기 책에 보면은 보통 사람들이 전세자금 대출 받는다 하면은 내가 원금도 갚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냥 이자만 내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월세가 뭐 40만 원, 50만 원 이렇게 내면은 전세자금 대출로 돌리잖아요. 그 비슷한 거를. 그러면은 이자가 한 20만 원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월세 40만 원, 40만 원, 50만 원 내느니 이자 20만 원 낸다. 이자가 월세다 이렇게 생각하고 원금 안 갚아도 되니까 어차피 전세 끝나면 그 돈 다시 은행에서 반납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자가 월세다라고 생각하고 최대한 조금 약간 돈 모아서 왜냐면 80%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월세가 한 40만 원 정도면은 40, 50 정도면은 한 전세 8천, 9천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8천만 원이라 치면은 80%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럼 6,400만 원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1,600만 원만 모으면 되는 거니까 최대한 1,600만 원 빨리 모아가지고 약간 돈 모자르는 거는 신용대출 조금 더 써서 받을 수도 있거든요. 전세자금 대출을 할 때. 그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 월세에서 전세로 옮겨가지고 그 고정비부터 약간 줄이는 게 가장 이득이겠죠. 이제 둘 다 사회생활을 하거나 뭐 한 명만 사회생활을 하더라도 개인 용돈은 각자 필요한 거니까
개인 용돈 뭐 20만 원, 30만 원, 뭐 20만 원, 뭐 10만 원, 뭐 20만 원, 30만 원 이런 식으로 개인 용돈 각자 쓰는 거 하고 둘이서 같이 생활할 때는 무조건 생활비에서. 그래서 생활비를 장 보는 거가 중요하죠. 같이 쓸 때는 장 보는 게 좀 금액이 크니까 장을 뭐 한 달에 뭐 4번 본다 뭐 이러면 일주일에 얼마. 근데 보통 4번이 아니라 한 3번 이렇게 보면은 뭐 2주에 얼마, 2주 정도에 얼마 쓰는지 보고 그런 식으로 개인 용돈과 생활비 분리해서 쓰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특히 신혼 때는 제일 아껴야 되거든요. 신혼 때. 근데 신혼 때 사람들이 막 합치니까 이제 얘도 월급 이렇게 들어오고 나도 월급 들어오니까 갑자기 월급이 막 늘어나서 돈이 막 많아진 것 같은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쓰고 신혼 때 또 여행도 막 놀러 가고 싶고 막 이러는데 사실 신혼 때가 제일 아껴야 되는 시기거든요. 물론 저는 결혼 안 했지만은 그래도 아기 나오면은 맞벌이가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소득이 줄어들잖아요. 그쵸? 소득 줄어드는데 아기 나오면 또 소비는 더 늘어나죠. 아기 때문에 한 달에 뭐 30만 원 이상은 들 거 아니에요. 또 그런 거 생각하면은 그때 아껴야지 내가 그거를 커버시킬 수 있는데 그때 많이 써버리면은 나중에 힘들어지는 거죠. 쌤튜브